선운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전 아나운서 유영재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거는 다 아실 거예요. 뉴스파이터도 강력하게 이 내용 전해드렸으니까. 그런데 이 반성이라는 제목이 나왔어요. 어찌된 건지 먼저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이란,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더러운 성추행이라면서 그런 표현을, 그러니까 길게 늘어 빼면서 단어를 당시에만 해도 김묘성 기자님 자기가 결백하다는 걸 저 표현으로 더러운 성추행이라는 걸로 자기 결백하다는 걸 막 나타내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선 모양새였습니다. 그런데 보셨던 것처럼 어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일단 전체적인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배우 선우은숙 씨와 결혼 생활 도중에 무려 5차례에 걸쳐서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영재 씨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선고를 내리면서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그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요. 최후 진술의 내용을 보면 유영재 씨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 교도소에서 많이 반성했다라면서 방송인으로서 34년간 활동을 하면서 방송 윤리를 잘 지켜왔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사과하고 반성한다라며 한껏 자세를 낮춘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방송인 안진영 기자님, 어떻게 방송인이란 말을 지금 입에 올릴 수 있어요? 자기 말만 따라 더러운 짓을 하고도 어떻게 방송인이란 말을 어떻게 지금 입에 올릴 수 있어요? 지금 유영재라는 사람은. 그래서 유영재 씨의 입장이 보면은 다소 달라집니다. 지난해 4월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더러운 성추행은 절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난해 12월 이 공판에서는 친밀감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친밀한 터치가 있었을 뿐 이거는 성추행은 아니라는 입장을 추가적으로 내기도 했었죠. 무슨 해괴망측한 표현이야 이게 진짜. 당시 1심 재판부가 선고를 내릴 때 제가 그거에 대해서 판결문을 한번 입수해 본 적이 있는데 네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녹취록,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에는 침 터치가 있었던 걸 인정을 하는데 재판 과정에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질이 굉장히 나쁘고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라면서 2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는데 네. 이렇게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유영재 씨 이번에 네. 항소심에서는 달랐습니다. 선처를 호소하면서 앞으로 사회 복귀해서 성개념을 바로잡고 이 계기로 바로 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유영재 씨 변호사 역시 추가적인 입장을 냈는데 네. 어제 최후 변론 과정에서 유영재 씨는 이 사건으로 법적 구속돼 수감 생활을 하게 되면서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됐다. 즉 그동안에는 그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 개념이 잘못 잡혀 있었고 본인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비로소 이제 알게 됐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다. 피해 회복에 힘쓰도록 하겠다라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유영재 씨의 이제 변호인분은 뭐 이제 이 수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유영재 씨랑. 그러니까 이게 유영재 씨의 입장이라 봐도 이제 무방할 텐데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 같이 들어보세요. 피고인 유영재라는 사람은 이 사건으로 법정 구속이 돼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게 중대한 범죄라는 걸 알게 됐답니다. 이게 말입니까? 김현재 병장 이게 말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게 진심인지를 굉장히 의심하게 되죠. 지금에서 와서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유영재 씨가 그동안에 해왔던 표현들이 있었는데요. 자신과 선우은숙 씨 언니와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남다른 관계였다.
마치 엄마 같았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1심 선고 직전인 결심 공판에서 한 이야기를 한번 되새겨 보면은요. 나는 늘 챙겨주는 사람에게 그런 상식 밖의 일, 할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적이 있었고요. 1년 6개월 동안 부부 생활을 해오면서 싸움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그 언니 역시도 나에게 어떤 뭐 불편함이라던가 유감이라던가 이런 걸 표시했다든지 또는 뭐 지적을 했다던가 사과 요구를 했다던가 이런 일도 일체 없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결심 공판에서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그 선우은수 씨 측, 그러니까 피해자 측의 변호인들의 말을 빌자면은요. 네. 이 유영재 씨가 범행을 인정한다든지 내지는 사과의 뜻을 표한 것은 어제 있었던 저 발언이 처음이었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본인 범죄를 인정한다거나 사과한다거나 하는 일이 일체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진정성이 있는 사과인가 알 수도 없는 그러니까요. 형편에서 그 말 한마디만 듣고 이거를 용서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지금 선우은숙 씨 자매의 경우에는 그동안의 정신적인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또 건강상으로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런 사과 한마디에 대해서 이것을 마음의 상처가 치유됐으니 이제 내가 용서하겠노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모르긴 몰라도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선웅숙 씨의 친언니 그리고 여전히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는 선웅숙 씨도 이 내용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피해자 측에서는 유영재라는 사람의 어제 이 발언 반성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항소심 결심 공판을 통해서 유영재 씨가 반성하고 인정한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거를 처음 접했어요. 피해자 측은.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 측은 아직도 마음의 상처에서 아직 회복되지 못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곧바로 어떤 뭐 용서를 해준다든지 합의를 해준다든지 그런 의사를 표시하기는 지금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주세요.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뭐 용서를 해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지금 건강적으로도 뭐 정신적으로도 그런 상황이 현재 아니시더라고요. 지금 두 분 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건강이 좀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대목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건요. 허준 변호사님. 아까 더러운 성추행 뭐 운운했던 거는 유영재라는 사람의 마지막 개인 방송이어서 그때는 아직 재판 이런 뭐 자기가 고소당하거나 형사 고소당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 쳐요. 100번 양보해서. 근데 1심 재판 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단계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변호인이 유영재 씨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유영재 씨 진짜로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까? 다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왜 그때는 그런 반성이란 단어뿐만 아니라 다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고 이제 와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아마 다투어보겠다는 의지를 만약에 의뢰인인 유영재 씨가 강력하게 피력했다라고 하면 변호인으로서는 이 상황에서 합의를라든가 인정이 형량을 낮춘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강권하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변호인의 변론 전략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 배경에는 유영재 씨가 끝까지 자신은 다투겠다,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의사를 비쳤기 때문에 변호인도 이런 전략을 쓸 수 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항소심에서도 마지막 결심 공판에서야 이걸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혐의 인정 자체는 양형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요소기는 하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까지 인정을 하지 않다가 양형에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낮춰보기 위해서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은 만약에 정말 양형을 유의미하게 낮추려고 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했었어야 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합의 시도가 있고 아마 인정을 전제로 한 합의를 봤었어야 되는데 그런 시도조차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다투려고 하다가 마지막에서야 왜냐하면 합의를 한다고 하면 어쨌든 금전적인 부분을 건네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하지 않으려고 마지막에 그냥 혐의 인정 정도 반성하는
의사 표시 정도로만 양형을 조금 줄여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닌가 저의 개인적인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렇지만 선고 전까지 합의를 시도해서 만약에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 선고 전에 그 합의서를 제출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도소에서 많이 반성했대요. 그래서 선처를 호소한대요. 본인은 이제 뭔가 이제 뜨거, 아이고 아차 싶다. 야 이러다가 2년 6월을 감옥에서 썩게 생겼구나 하니까 지금 이제 정신 차린지는 모르겠지만 최명기 원장님 지금 피해자인 선운석 씨의 친언니와 그리고 그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선운석 씨는 지금 이거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거 아니에요 이거. 맞습니다. 유영재 씨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죄와 벌이라고 하잖아요. 네. 아마 유영재 씨는 벌을 받기 전까진 그게 죄라는 걸 마음속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에. 벌을 받으니까 아 이게 죄인가 하겠죠. 그러나 피해자도 비슷합니다. 피해자도 가해자가 벌을 받기 전까지는 틀림없이 나한테 나쁜 짓을 했지만 벌을 받지 않으면은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닌가? 나의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스스로를 갖다 의심하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아직 완전히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운석 씨와 그 언니는 굉장히 괴로울 거고요. 아이고. 또 지금 아마 본인은 저는 유영재 씨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막상 교도소에 가니까 힘들지 교도소에 가기 전에는 끝까지 안 했다고 우겨야지. 그리고 갔다 와서도 계속 안 했다고 우겨야지. 교도소 갔다 와서도 그럼 난 안 한 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그러나 그 생각을 갖다 선우은석 씨하고 언니가 하면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진실을 아마 못 믿을 거예요. 지금은 저렇지만 교도소에 갔다 와서는 또 말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네. 앞으로 절대로 평생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게 제일 현명하고 지혜로운 길이십니다. 그래요. 검찰은 1심과 같이 유영재라는 사람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항소심의 선고는 6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6월 11일 날 선고가 이루어지니까요. 뉴스파이터가 이 사건 계속해서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